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코스피 5천 시대 이젠 정말 꿈이 아닌 피부로 현실로 와닿는 순간이죠. 그래도 이런 때일수록 너무 조급해지기보단 한 박자 쉬어가면서 시장의 추가적인 방향성을 천천히 점검해보는 지혜가 필요할 듯합니다. 오늘도 차분한 시선으로 시장의 흐름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죠. 자, 그럼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 증시는 은행주들의 호실적과 반도체주 상승 랠리에 힘입어 일제히 올라줬는데요. 어제까지 발표됐던 JP모간과 웰스파고의 실적은 조금 아쉬웠지만 간밤에 나왔던 모간 스탠리, 블랙록,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실적 굉장히 괜찮았었죠. 구원 투수로 등판하면서 은행주들의 실적도 투자 심리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는데요. 4에서 5% 오른 가운데 다우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줬고요. 그리고 기술주들, 어제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TSMC 덕분에 투자 심리도 마찬가지로 개선됐는데요. 나스닥 지수도 0.2% 상승한 모습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장 초반과 중반에는 강하게 올라주다가 막판에 이렇게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이 상승폭 자체는 조금 떨어졌다는 부분이겠고요. 자,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국채금리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밤사이 미국의 국채금리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실업 지표가 많이 개선됐죠.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라는 점인데 실업 지표가 개선됨에 따라 국채 금리는 상승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고요. 4.16%까지 올라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도 경제 지표들과 엔화 방향성을 주시하면서 움직였는데요. 99를 기점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위쪽으로 다시 올라선 모습이고요. 그리고 원달러 환율. 어제 베센트 재무부 장관의 발언이 있었죠. 그런데 베센트 효과가 단 하루도 못 가고 다시 위쪽으로 튄 모습입니다. 현재 역외 시장에서 1,468원대에서 거래되는 모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장의 메인 이슈들도 같이 체크해 볼까요? 1월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이 더 적절하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발언이었는데요. 지금 당장 금리를 낮출 경우에 오히려 연준의 통화 정책을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면서 우선은 금리 동결 기조를 가져가는 게 좋다고 평가한 겁니다. 자, 이외에도 밤사이에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요.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 슈미드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당분간 금리를 더 유지해야 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시카고 연은 총재, 굴스비 총재의 경우에는 연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2%까지 인플레이션을 되돌리는 일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하루 걸러서 매파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슈가 큰 화제였었죠. 바로 반도체 빅딜을 성사시킨 미국과 대만의 소식이었는데요. 상호 관세를 15%로 체결하면서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미 투자 금액으로 2,500억 달러를 약속했고요. 그리고 이 투자 금액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완전한 반도체 공급망 또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고 발표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가 간밤에 큰 주목을 받았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잠시 보류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 유가가 그동안 많이 오르다가 장중한 때 4%까지 빠졌는데요. 다만 이란 쪽 상황이 지금 좀 많이 심각한 상태죠. 처형이 중단되긴 했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소식들은 계속해서 주시하는 게 좋아 보일 듯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매크로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봤고요. 간밤에 있었던 기업과 섹터 이슈들은 김현사 아나운서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종목별로 섹터별로는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 일단 M7 기업들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일제히 하방 압력을 받았다면 오늘은 혼조한 양상을 이어가고 있는 M7 기업들 하나씩 이슈 더 깊게 들어가 보시죠.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RBC 측에서는 AI에 대한 투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서 이 당분간이라는 기간 안에 엔비디아가 30%는 더 상승할 룸이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엔비디아 2%대 상승세 장중 보였습니다. 187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약보합권의 증시, 캐시우드 측에서 테슬라는 매도, 반면 브로드컴 측은 베팅을 걸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5천만 달러가량의 브로드컴으로의 자금 이동이 있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잠시 뒤 브로드컴의 움직임까지 핀비지 통해서 챙겨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구글입니다. 구글은 미국의 전력망 지연으로 데이터 센터의 확장에 대한 차질이 발생했다라는 이슈 소화하면서 오늘 1%대 낙폭 가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존 그리고 애플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대비해서 미국의 구리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라는 움직임이 일었는데요. 애리조나주 광산과 2년간 구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이슈도 체크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인도발 규제 리스크가 재부각됐습니다. 인도 경쟁 당국의 반독점 조사에 대한 압박이 일어난 건데요. 인도의 경쟁위원회가 앱스토어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추가 기한 연장 없이 절차를 계속 강행하겠다라는 입장 밝혔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통해서 기술주와 함께 은행주는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체크해 보시죠. 혼조한 양상을 보여내고는 있지만 엔비디아부터 호실적을 발표한 TSMC의 훈풍에 힘입어서 브로드콤까지 나란히 상승불을 켜내준 하루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어줬는데요. 샌디스크부터 마이크론 등 메모리주가 다시 한번 훈풍을 이어받은 한때였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장비주인 ASML도 큰 폭으로 올랐죠. 간밤 5%대 급등 나왔고요. AMD 같은 경우에는 TSMC의 호실적에 힘 입자마자 월가의 낙관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부터 AI의 성장성이 주목된다라는 건데요. 웰스파고 측에서는 345달러까지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나왔고요. 앞서 캐시우드의 자금이 이동했다라고 언급드린 브로드컴 같은 경우 오늘 아쉽게도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다소 반납했지만 똑같이 웰스파고 측에서 브로드컴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리포트와 언급까지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키아입니다. 노키아 같은 경우 엔비디아와 인연이 깊은 통신 장비주로 우리에겐 약간 익숙하죠. 이 노키아가 AI 주도 네트워크 수요에 대한 노출이 확대됐다라는 모건 스탠리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제조업체 안에서 노키아를 최선호주 목록에 추가했다라는 점도 체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은행주 확인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호실적 속 강세 움직임 보였습니다. 하루 만에 약간의 분위기가 바뀐 모습이 은행주 안에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 부문의 성과가 두드러졌다라는 평가 안에 5%대 강세, 골드만삭스는 애플카드와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실적이다라는 언급에 4%대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전에 실적을 발표했던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서는 CEO가 호실적 직후 추가 감원에 대한 시사를 하는 발언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하겠습니다. 앞으로 결과를 두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떨지도 기대감 가지고 지켜보시죠. 그럼 다음 장 통해서 유가의 움직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간밤 유가가 4%대 떨어졌는데요. 차트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4.75%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WTI 기준으로도 큰 폭의 낙폭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업데이트된 간밤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소식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트럼프와 이란 모두 그리고 중동의 국가들도 함께 가세해서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수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백악관 같은 경우 간밤에 언론 브리핑이 있었죠. 이란에서 처형이 중단되긴 했지만 만약에 살해가 계속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실은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가 한 가지 나오는데요. 중동의 5개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를 통해서 자제를 촉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유가에 대한 공급과 이 유가 압박에 대한 움직임 때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장감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간밤에 이런 언급이 한 가지 더 나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상원위원 측이 이런 언급을 내놨습니다. 이란의 공격 보류 소식은 완전한 오보다라는 건데요. 이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는 밤이 지날 때마다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슈가 업데이트되는지를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언급들을 소화하면서 기술주는 전반적으로 TSMC의 호실적 속에 매물이 몰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에너지주 같은 경우 약간의 낙폭이 출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지정학적 이슈 그리고 그 안에서 발표된 TSMC의 호실적. 과연 중심은 어떻게 잡아봐야 할까요? 지금 바로 고민 해결하러 가시죠.